네, 네,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디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제목은 함수 호출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디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는 그냥 가보도록 하죠. 자바스크립트는, 글은 읽긴 읽을 거예요, 저도. 글이요? 자바스크립트는, 여기 있는 글, 내가 적어놨는 거. 아, 네, 읽으면서 설명해 네, 주셔도 돼요. 네. 저도 읽고 다시 설명해야 돼서. 네,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호출될 때마다 이제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이제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매개 변수. 네, 저번 수업 때도 했듯이 그거 말고 아규먼트 객체를 제가 말을 했었죠. 네, 아규먼트. 아규먼트 객체가 인수. 인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사 배열 객체였죠. 네, 결국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인수인데 이제 그 매개 변수가 안 적혀 있어도 넣을 수는 있으니까 아규먼트 객체를 쓰고 그거랑 이제 this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달해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뭐를 설정해서 전달 안 해도 함수 안에서 아규먼트랑 this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아규먼트나 this 같은 매개 변수는 만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네, 다른 언어에서도 이제 this가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자바에서도 쓰이고 뭐 객체라면 쓰이긴 하죠. 파이썬에서도 쓰였고. 예, 비교는 대표적으로 자바랑 할 건데 이 자바에서 this는 객체의 인스턴스, 그 인스턴스 자신을 가리키는 참조 변수였습니다. 음, 즉, 그러니까 this가 객체 자기 자신에 대한 참조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 주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명이랑 매개 변수명이 같을 때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보면 음, 매개 변수로 스트링 형태의 name이라는 변수가 들어오죠. 네, 근데 이 위에 이게 뭐더라? 이거를 뭐라 하더라? 축이야? 클래스 안에 컨스트럭처? 있는, 네, 컨스트럭처. 그래. 이씨 한글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건데 생성자. 생성자. 그런데 이제 그 위에 person이 이제 name이라고 따로 변수를 이미 지정을 해놨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그거를 this로 이 this가 this.name이 이 this가 이 person 객체를 말하거든. 네, 나의 person 객체 안에 있는 name은 이제 매개변수로 받는 name으로 할당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this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역할이 여러 개가 되는데 그게 그걸 구분하는 방식이 함수 호출 방식에 따라 바뀐다고 합니다. 음, 함수 호출 어, 방식에 따라.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객체만 이제 참조를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this가 다른 객체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그 구분 방식이 함수 호출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을 이제 this에 어떤 객체가 바인딩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동적으로 이제 함수, 함수 호출 방식에 따라 동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함수가 선언될 때, 전에 우리가 뭐였죠? 선언될 때랑 호출될 때에 따라 그 뭐가 바뀐다 했었는데, 다시 말씀 주시겠어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네, 함수 호출 방식 또는 아니면 함수 선언이 방식에 따라 뭐가 바뀌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였더라? 전에 말했는데. 렉시컬 렉스 스코프. 스코프다. 맞다, 스코프 방식이었죠. 음, 이제 선언할 때에 이제 영역을 하는 게 영적, 렉시컬 스코프. 네, 호출할 때 이제 영역을 정하는 게 뭐 동적 스코프였죠. 네, 근데 이제 디스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렉시컬 스코프가 아니라 동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 안 써도 되긴 해요.
함수가 선언될 때가 아니고 결국엔 이제 어떻게 호출되느냐에 따라서 디스가 바뀐다. 네. 예, 근데 이 함수 호출 방식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모아 놓은 게 요거고 밑에 하나씩 다 설명을 할 겁니다. 네. 이게 생긴 거 보면 함수 호출은 그냥 이렇게 함수를 초기화시켜 놓고 호출하는 방식. 네. 메소드 호수는 나 솔직히 말하면 이게 처음에 이 책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함수 영어로 메소드 아닌가? 이 생각했거든. 다르긴 하죠. 함수는 펑션입니다. 아, 맞네. 네. 나 근데 메소드라고도 말을 많이 했었거든. 네네. 약간 그래서 그거는 객체 안에서 비슷한 뜻으로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제 여기서 구분 방식은 객체 안에서 선언된 함수를 메소드라고 하더라고. 네. 이런 식으로 객체 안에 있는 함수. 이거를 이제 메소드. 메소드.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호출한다. 네, 객체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지. 네. 그리고 생성자 함수. 생성자 함수로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 생성자 함수. 그리고 이제 펑션 프로토타입에 있는 함수들이거든, 이게. 메소드들이거든. 네. apply, call, bind라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호출하는 방식이 있대요. 네. 예,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this의, 느낌? 느낌. this의 이제 this가 어떤 걸 바인딩 하는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 하나씩 알아봅시다. 네. 평범하게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 전에 이제 전역 객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네. 결국에 이게 모든 이게 전역 객체, 그냥 뭐 함수 안에 안 있고 그냥 아무 때나 선언한 객체는 이제 모든 객체의 유일한 최상위 객체를 의미하는데, 네. 전역 객체는 무슨 객체를 선언하든 그것보다 위에 있는 객체가 전역 객체예요. 네. 이제 전에 했던 뭐 윈도우 점 뭐시기 우리가 프로퍼티 할 때 얘기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상에서는 윈도우, 서버상, 그러니까 Node.js는 글로벌을 이제 객체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글로벌 객체, 네. 윈도우 객체를 전역 객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전역 객체는 이제 전역 스코프를 갖는 전역 변수 말이 많은데 이제 이 객체는 결국 이 객체도 변수를 가지는데 이걸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네.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함수 안에 말고 아무 때나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게 전역 변수가 되면서 이 윈도우라는 애 프로퍼티가 된다고 했었죠. 네. 마찬가지로 함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전역 변수처럼 글로벌하게 선언을 하면 이 윈도우라는 애의 프로퍼티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메소드가 되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디스로 넘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디스는 전역 객체에 바인딩이 된다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디스가 아까 뭐 자바에서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객체. 자기 자신 객체를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그쵸? 네. 예, 자기 자신 객체를 가리키는 애인데 네네. 이 디스는 기본적으로 디스는 자바스크립트의 디스는 전역 객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아까 전역 객체가 브라우저상에서 윈도우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쉬우라고 윈도우라고 말을 할 건데 보통 이제 쓰이면 윈도우를 가리킵니다. 이 디스는. 그래서 밑에 보면 잠시만 기차 소리. 네. 약간 어우 이 무궁화 소리 시간이 딱 지나가는 시간인가 보네요, 기차가. 버스 지나가가지고 네, 무궁화가 제일 시끄러워. KTX가 빨리 있으면 맞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안에서 콘솔 로그를 찍는데
이제 여기에 디스를 한번 봤어요. 네. 내부 함수를 또 만들어서 디스 콘솔 로그에 찍고 바로 풀을 실행을 하면 메소드 실행이 되게 한 다음에 음, 풀을 실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결과가 이제 둘 다 윈도우가 떠요. 음, 위에 보니까 전역 함수는 물론이고 이 내부 함수의 경우에도 이 디스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푸 함수 객체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부 함수의 경우도 이 전역 객체 윈도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음,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그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마 여기까지는 그런가 싶어서 마음에 뭔가 와닿진 않을 거예요. 전 너무 만족스러운데? 딱 아니, 이겁니다. 딱 약간. 나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지 이제 뭔가 팍 꽂히는 거 없더라고. 뭐 네. 갈수록 더 헷갈려서 꽂히는 거 결국은 남는 게 없긴 했는데 음,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메소드의 내부 함수일 경우 아까 메소드가 객체 안의 함수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볼게요. 네. 객체에 있는 this는 원래 객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자바에서는. 네. 그쵸?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보면 객체를 만들어서 이 안에 메소드를 만드는데 첫 번째 이제 이 메소드 안에 this는 이 객체를 가리켜요. 자기 자신을. 네. 근데 이 메소드의 내부 함수일 경우에는 전역을 가리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음,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솔직히 지금은 알아보기 쉽게 그냥 바깥 함수 안에 내부 함수 해가지고 아 얘는 그냥 객체를 가리키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바로 전역을 가리키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코드를 쓰다 보면 뭔가 바깥에 선언을 해놨지만 안쪽에 선언돼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하겠지. 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그냥 내부 함수면 다 전역을 바인딩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내부 함수면 다 전역으로 바인딩을 어. 한다. 메소드도 함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안에 함수가 있으면 얘도 내부 함수다, 얘가. 그러니까 내부 함수, 여기도 내부 함수, 여기도 내부 함수, 그러니까 내부 함수 있으면 일단은 캐시가 전역을 바인딩 하는구나. 음, 그래서 일단 내부 함수는 전역에 바인딩 된다 하고 보니까 콜백 함수. 네. 이 콜백 함수의 경우에도 음, 전역에 바인딩이 된대요. 음, 이거는 아마 내부 함수가 아니고 이제 콜백 함수로서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해도 디스는 객체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 네. 어, 이거는 굳이 이제 풀어서 이거는 팩트는 아니야.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라라고 말을 하는 건데, 네. 콜백 함수 안에, 콜백 함수란데, 이걸 뭐라 하지? 어떤 함수 안에 이제 콜백 함수를 만들잖아. 네. 이 함수를 가지고 있는 기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콜백 함수는 결국 콜백 함수를 쓰는 함수랑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체는 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전역을 본다라고 생각을만 하고 내부 함수는 그냥 다 이제 전역의 객체가 바인딩 된다. 지금까지 다 그냥 전역 객체에 바인딩 되는 것만 얘기를 했어요. 네. 밑에 읽어볼까? 내부 함수일 경우에는 일반 함수든 메소드 안에 있든 콜백 함수 안에 있든 전역을 바인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한 번씩 이 책에 나오던 이 더글라스 클락포드 이 사람이 뭐 자바스크립트의 전문가랬나? 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도 이 망할 자바스크립트의 설계 단계에서 결함이래. 네. 메소드가 내부 함수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작업을 돕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함 자체가. 음,
봐봐. 원래라면 이 객체 안에 함수가 되어 있어서 이 함수는 this가 이제 이 객체를 가리키잖아. 네. 이것까지는. 네. 근데 이 함수 안에 내부 함수를 만들 때, this를 쓸 때, 뭔가 당연하게도 이 객체랑 관련되는 this를 또 쓰려고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네, 맞죠. 이 함수 안에서, 이 함수 안에 함수를 만들 때 또 this를 쓰니까 갑자기 객체를 가져오진 않을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결함이다. 음, 원래는 자기 자신의 작업을 돕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거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내부 함수의 디스를 전역을 참조하는 이 현상을 그냥 회피하는 방법도 있긴 있대. 음. 고칠 생각을 안 할까 모르겠는데. 빡세지 자, 않을까요? 이거는 아마 이런 방법도 있다. 아, 이런 식으로 그 로직을 짤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네, 일단은 아까처럼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메소드를 만들고 여기 디스는 당연하게도 이 객체를 가리키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 함수를 만듭니다. 원래 내부 함수 안에는 디스라면 아까 윈도우 네, 한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대시 갑자기 나왔어요. 대시 뭔가 보니까 변수에 이 내부 함수 짜기 전에 네, 그냥 메소드에다가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를 디스를 그냥 넣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이 디스는 자기 자신의 객체를 가리키니까 네, 대세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네, 디스가 바뀌기 전에 너는 내가 바뀌어도 바뀌지 마 해놓고 이제 네, 전승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물들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된 거지.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계승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대. 음, 굳이 이제 내부 함수에서도 네, 자신의 객체를 사용하려면 네, 뭔가 이 과목 말고도 딴 거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음,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그림을 보아하니 오브젝트를 만들고 메소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that은 여기 안에서만 that은 this라니까 객체를 가리키게 하고 그 안에 내부 함수를 보아하니 내부 함수의 this는 글로벌 객체를 가리키는데 that은 ei니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변수니까 네, 객체를 그냥 가리키게 된다. 이런 음, 식으로 회피를 할 수 있다. 음, 내부 함수에 대해 내부 함수 사실 함수 호출이라고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함수 호출을 하는데 여기서 함수 호출하면 뭐 전역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그냥 내부 함수일 경우는 전역을 바인딩하더라가 제일 큰 주제인 것 같죠. 네, 여기 보면 그냥 객체 안에서 첫 번째로 선언한 디스는 객체를 가리키니까 네, 음, 이거 말고도 뒤에 나오는데 사실 미리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조잡해 보이니까 네, 있어 보이게 하자 해서 만든 게 아까 제가 말했던 펑션 프로토타입에 있는 메소드 apply, call, bind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음, this를 종속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냥 보자. 그냥 간단히 보기만 하면 여기 내부 함수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여기서 그냥 콘솔을 찍어버리면 그냥 이제 그냥 호출을 하면 이게 윈도우가 되겠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호출을 하는데 apply나 call이나 bind라는 걸 붙여서 호출을 해서 그 안에 매개변수로 자기 자신 그 바인딩하고 있는 객체를 명시를 합니다. 음, 아, 여기서 호출할 때는 이 객체를 디스로 만들고 싶다. 네, 다른 데 호출할 때 다른 객체를 넣으면 그 객체를 디스로 만든 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뭐 이거는 매개 변수고 나중에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네. 여기에서 그냥 함수 호출 말을 했고 메소드 호출. 사실 메소드 호출 방금 우리가 아까 하면서 미리 해버렸어. 맞습니다. 봅시다. obj 점 메소드. 자, 메소드 함수 객체가 프로퍼티 값이면 뭔 소리야 이게? 아니 함수가 객체의 프로퍼티 값이면 네네. 메소드로서 호출된다. 네, 말이 맞아요. 어려운데 그냥 객체 안에 함수 만들면 메소드다. 네. 우리 말이 어렵겠을까? 이게 프로퍼티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난 프로퍼티란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키밸류인데 사실. 음. 어쨌든 네. 이때 이제 메소드 내부의 디스는 그 메소드를 소유한 객체라고 합니다. 음, 이거는 이제 자바랑 비슷하죠. 네. 이거는 그냥 보통 다른 언어에서 쓰이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서는 이제 디스가 obj1인 거네요. say name 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디스가 obj1이고 네. 이건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이 코드로 한번 봅시다. 2에서는 어, 전역 객체 나올 것 같습니다. 전략 객체. 네. 전략 객체. 네네. 이 콘솔 자체가 아니요, 그거는, 그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줄의 콘솔에서는 디스가 obj1이 나올 것 같고요. 아, 이거 아래에 있었구나. 잠시만요. obj2의 say name은 obj1의 say name이다. 그러면 obj2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결과는 원인가요? 아니,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리랑 리랑 이렇게 나올 거라고 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봅시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발, 설마. 맞습니다. 아,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게 선언된 쓸 때 디스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호출됐을 때 아까 계속 말을 했죠. 호출이 됐을 때. 호출됐을 때 이 디스가 어디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 명강사이시네요. 아니요, 저는 제가 말하면서 한 번씩, 제가 지금 방금 말했는데도 헷갈리고 있었어. 아우, 근데 좋습니다. 뭐냐, 일단 이게 팩트니까 정답처럼 말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 중에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 거야. 네. 나는 이해는 못해도 저 사람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음, 이러면서도 뭔가 한 번씩 의문이 가지거든. 약간, 의문이 가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렇구나. 이게 여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요게, 여기에 생긴 것처럼 되니까, 난 이렇게 느리게 생각을 해야 돼. 음, 말을 하면서 느리게 계속 생각을 하는데 말은 이미 뱉어버리는 거지. 팩트니. 일단 팩트잖아. 네, 맞죠. 이렇게 하네요. 네, 뭐, 근데 사실, 그냥 누구한테 가르치는 게 진짜 최고의 공부긴 합니다. 음,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또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서영건 교수님이 그렇게 하나? 음, 그 사람은 너무 그냥 그 자리에서 문제 푸는 게 있어가지고. 맞죠. 그런 걸 수 있어요. 갑자기, 아니, 그 사람한테 엄청 기초일 텐데. 또 공부하고 있어. 우선 맞을 봅시다. 시간을, 네, 프로토타입 객체. 오늘 전번 시간에 했었죠. 네, 프로토타입 객체도 이제 메소드를 당연하게도 가질 수 있는데, 네, 이건 뭐 그냥 변수 프로퍼티도 가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프로토타입 객체 내 메소드, 우리가 만든 메소드 내부에서 사용된 디스도 일반 메소드 방식 위에서 한 것처럼 해당 메소드를 호출한 객체에 바인딩이 됩니다. 음,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마음에 딱 오진 않아요, 아직까지. 봅시다. 객체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네, 객체는 함수죠. 아, 맞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함수가 객체니까 틀린 말 아니네. 네, 생성자 함수 맞나요? 이거 생성자 함수인가?
그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쓰이겠네. 어쨌든 여기에 굳이 이 안에 함수를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 객체를 이용해서 메소드 프로퍼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음, 이렇게 되면 안에 get name 함수가 된 것처럼 쓰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person에서 사용된 인스턴스가 getName이라는 함수를 출력을 하면 네, 이제 thisName이 나오겠죠? 네, 그럼 한번 봅시다. 변수에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네, person은 리라고 되어 있고 이 미 인스턴스의 name은 리가 되겠죠, 일단.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콘솔 로그 한 다음에 미 getName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하게도 리가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잠시만. 네, 그 다음에 person prototype name 이런 식으로 네임을 강제로 바꾸네요. 강제로 바꾼다기보다 그냥 객체에다가 네임을 넣는 거구나. 음, 프로토타입에 넣었는데, 음. 아, 요것만 있으면 뭐 넣을 순 없으니까 그냥 프로퍼티 하나 더 만들었다 생각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임이 어, 킴인데, 네. 네. 이미 있는 프로퍼티를 그냥 재할당을 한 거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펄슨에는, 펄슨 객체에, 아니지. 그러니까 미 객체에는 지금 그냥 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주시죠. 나도 헷갈려,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는데. 음, 어쨌든 펄슨 객체, 함수 객체는 우리가 이 생성자처럼 만들어 놓기만 했지, 이 펄슨 객체 자체에 네임은 없습니다. 그쵸? 네, 딱히 만들어 놓진 않았으니까. 맞네요. 네. 그게 킴이란 걸 만들고, 이 함수 객체의 프로토타입에 메소드인 getName을 합니다. 음, 그러면 뭐 당연하게도 킴이 나오겠죠. 네. 디스 레인. 이 뒤에 이거를 한 번 더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잠시만요. 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에 혹시나 해서 해봤어. 네, 미의 디스는 리이기 때문에. 음. 짱리 좋습니다. 갑시다. 네. 이제 두 번째까지 했죠. 메서드 호출은 뭐 별건 없긴 합니다. 음흠. 그래서 생성자 함수 호출 이제 new 쓰는 방식이죠. 네. 그래도 내가 하면서 헷갈렸던 게 함수 호출하면서 메소드 호출에 대해서 조금 보여줬지. 맞아요. 메소드 호출 적으면서 또 이 new가 나와 있어. 맞네요.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네. 밑에 또 생성자 호출을 하거든. 이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더 헷갈리더라고. 음, 어쨌든 생성자 함수는 말 그대로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인스턴스. 네. 근데 이제 자바에도 있긴 있는데 그거랑 거기 있는 생성자 함수랑 다르게 이제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생성자 함수로 만들면 네. 여기서는 기존 그냥 함수처럼 만든 애에 뉴를 붙여버려. 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뉴 붙인다고 해서 생성자 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이 불안정해 보일 것 같긴 해요. 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따라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함수명을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해서
대문자로 하면 이건 그냥 생성자 함수처럼 쓰일 거다라고 정해놓자. 이거를 P로 하든 이 P로 하든 똑같다. 네네. 하지만 아, 우리는 이렇게 헷갈리게.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네. 여기는 위까지 했죠, 위에까지. 네. 뭐, 요거는 사실 디스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U 없으면 생성자 함수가 안 돼서 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U 연산자랑 함께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하면 디스가 이때까지 이제 함수 호출이랑 함수 이제 메소드에서 했던 거랑 다르게 동작을 한대요. 음. 이 디스가 가리키는 방식이. 네. 그걸 이제 뭔가, 알아보는 건가 보네요. 네, 뭔가 여기까지 오면 똑같은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가? 잠시만. 처음에 하면서도 헷갈렸던 건데, 또 헷갈려하고 있네. 일단 가봅시다. 네. 어찌됐건, 이거를 알기 전에 이 생성자 함수의 동작 방식을 보고 음. 디스랑 한번 연관을 지어봅시다. 네. 일단 new 이런 식으로 합니다. 뉴. 네, 이거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만들면 생성자 함수의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기 전에 일단 빈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new 연산자를 쓰면 네. 이후에 이제 생성자 함수 내에서 사용되는 디스는 여기죠, 이거. 네. 이 디스는 우리가 코드 실행하기 전에 만든 객체를 가리킵니다. 빈객체를. 음. 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이 빈객체는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의 프로퍼티가 가리키는 객체를 자신의 프로토타입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 그 프로퍼티가 가리키는 객체. 프로토타입 음, 프로퍼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가 그냥 이제 간단히 말을 하면 이 생성자 함수의 그 프로토타입을 펄슨. 그렇죠. 네. 알죠? 이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은 펄슨 음, 아닌가요? 그런가? 네. 제 생각엔 오브젝트가 아니라 펄슨인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펄슨의 프로토 찍으면 펜슬 dir 이건가? 오브젝트 펄슨 펄슨인가? 펄슨 객체가 나오네요. 이거지, 이거. 어, 이 컨스트럭처 얘 말하는 건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겠지? 프로토타입 객체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퍼티고요. 이거 프로토타입 접어 보시겠어요, 한번? 이거? 그 프로토타입을 접어 보세요, 한번. 그 열려 있는 슬롯을 지금. 여기에? 잠시만요. 형님 마우스가 제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 네네.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프로토타입. 이거? 네, 그럼 접어 보시겠어요? 그렇게. 자동으로 열리나요, 혹시? 이게 열린 상태.
아, 닫힌 상태로 한번. 닫히면, 네, 지금 객체잖아요. 음, 근데 저게 펄슨일 건데. 잠시만요. 네, 펄슨 객체네요. 펄슨 객체. 이거 보니까 내가 다시 적어놓긴 했는데,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의 프로퍼티라고 했지.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의 프로토타입의, 프로퍼티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프로토타입 프로퍼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자체. 네, 그 자체, 그 객체 자체를. 프로퍼티가 가리키는 객체가 얘인가? 컨스트럭처? 아니요, 컨스트럭션은 이제 프로토타입 객체 안에 있는 또 다른 프로퍼티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프로토타입 자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객체 자체. 너무 자세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펄슨 객체의 프로토타입 프로퍼티가 그러면 그냥 펄슨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어... 네,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식을 하나 드릴게요. 펄슨 어... 아, 이거 전에 해봤었는데, 이거 똑같네. 다르네. 잠시만요. 펄슨 아, 프로토타입 객체구나. 그러니까 다시 보면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 프로퍼티가 가리키는 네, 노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단 프로토타입 객체가 그 함수들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생성자 함수를 포함해서 모두 함수로만 구성이 된 객체잖아요. 음, 이제 그 객체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럼 오브젝트인가? 그쵸, 오브젝트. 객체죠, 객체. 그러면 그냥 여기 적혀진 얘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프로토타입 안에 있는 인터널 슬롯이 오브젝트잖아. 인터널 슬롯이 오브젝트죠. 네, 프로토타입 객체. 얘를 말하는 거겠지? 아니요, 그 친구랑은 다른 친구예요. 그래? 이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 프로토타입 객체에 대해서 컨스트럭처에 의해 생성된 객체 각각의 공유 프로퍼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이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함수 객체만 가지는 프로퍼티라서 함수 객체가 생성자로 사용되었을 때 그러니까 현재 앞에 딸려있는 펄슨이 생성자로 사용됐을 때 생성된 객체의 부모 역할하는 객체 그러니까 펄슨을 가리킨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펄슨의 프로토타입? 펄슨 헷갈리네. 이게 미 인스턴스가 네. 펄슨 객체잖아. 어떤 인스턴스요? 미, 아, 미가 펄슨 객체다, 이가? 펄슨 객체 인스턴스잖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프로토타입 프로퍼티가 가리키는 객체를
자신의 프로토타입 객체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얘가. 네네. 여기서 말한 생성된 빈 객체는 미고, 네, 여기 적어놓은 이제 뭐 생성되기 전에 빈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미고, 생성자 내면서 안에서 사용되는 디스는 이 빈 객체를 가리킨다가 이제 미를 가리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의 프로토타입이, 그러니까 미의 인터널 슬롯이 펄슨의 프로토타입인 거죠, 지금. 그런 거 같지? 그래서 지금 이 식이, 제가 식을 하나, 그러니까 지금 보낸 식이 디코로 보냈거든요. 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펄슨을이라는 친구로 만든 객체들은 모두 프로토타입이 같은 거죠. 얘기가 갑자기 어디로 갔지? 그건 알긴 알겠는데. 네. 지금 문제가 뭐였죠? 죄송한데. 이거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펄슨을 생성자한테 가리킨다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펄슨, 펄슨 프로토타입이었나? 네네. 그러니까 저기 펄슨인 것 같네. 프로토타입 프로퍼티는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이제 인터널 슬롯은 자기의 부모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 프로퍼티가 가리킨 객체, 네, 얘는 그러니까 펄슨이지. 맞죠. 펄슨 객체. 그거를 이제 빈 객체의 프로토타입 객체로 설정한다. 음, 그런가? 네. 근데 일단 미점 프로토를 썼을 때 컨스트럭처로 펄슨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펄슨 객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펄슨 프로토타입 객체라고, 이게 뭔가 달라요. 약간 펄슨은 그냥 함수고 펄슨의 펄슨 프로토타입 객체라고, 이게 좀 더 명확한 명칭이겠네요. 펄슨 프로토타입 객체. 네. 펄슨 자기 자신을 자체가 이거지, 이거. 생성하는 객체. 그게 이건 거지. 여기 콘솔 로고 찍어놓은. 콘솔 로그 잠시만요. 네, 맞죠. 저거 말하는 겁니다. 자체니까 이거 객체를 자신의 프로토타입 객체로 설정한다. 네. 아이씨, 난 객체 하니까 그냥 오브젝트인지 펄슨인지, 펑션인지 이것만 생각했는데, 음, 그건 또 아닌가 보네. 프로토타입 객체가 그냥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프로토타입 객체라는 게 있구나. 맞겠네. 네, 그냥. 그 안에는 컨스트럭처가 있고, 네, 맞아요. 인터널 슬롯이 있다. 네네. 아, 어쨌든, 두 번째로 갑시다. 네, 이렇게 생성된 빈객체에 디스를 사용해서 네. 동적으로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생성할 수 있대요. 이거는 디스.머시기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디스는 이제 새로 생성된 객체를 가리키잖아. 네, 여기서는 미 같은 거. 네네. 가리킴으로 디스를 통해 생성된 프로퍼티나 메소드는 새로 생성된 객체에 추가가 된다. 음, 새로 생성된 객체에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그 인스턴스에 추가가 되지 이거를 위해서 만든 생성자 함수 객체의 프로퍼티나 메소드가 생성되는 건 아니다. 음,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생성된 객체 반환. 그러니까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근데 전에 말을 했나?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객체 생성자 함수 자체는 반환문이 있다고 했었죠, 전에. 단항문이요? 아, 반환문이 따로 없다. 반항문. 네. 어, 전에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이제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제 반환문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음, 디스에 바인딩된 새로 된 객체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썼을 아, 때 여기에 뭐 리턴해서 뭐를 안 하면 네. 그냥 알아서 디스를 반환을 한다고. 음, 정확히는 디스를 반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스에 바인딩된 객체를 반환을 한다.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디스에 이제 이 person 객체가 바인딩 될 거니까 네. 그거를 반환을 하겠죠? 맞습니다. 맞나? 뭐 그냥 리턴 디스를 해도 똑같다. 음, 명시적으로 반환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이 반환문이 디스가 아니라 다른 객체를 이제 우리가 임의로 리턴을 해서 반환을 시켜. 디스 아닌 다른 객체를. 네. 그러면 이제 그 객체가 반환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디스를 반환한 게 아니라서 생성자 함수라고 할 수 없대요.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행성자 함수가 아닌 거지. 이름 이렇게 적어놔도. 네. 리턴 뭐 디스가 아니라 뭐 오브젝트 다른 거를 반환을 하면 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도 생성자 함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대요. 음, 왜냐하면 이 생성자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만든 이 객체를 반환을 해서 그거랑 똑같이 생긴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 네. 근데 다른 객체를 반환하면 의미가 없다 해요. 음, 그래서 따라서 생성자 함수는 반환문을 명시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펄슨처럼 한 글자 첫 문자를 바꾸기도 하고 함수처럼 생겼지만 네. 그냥 함수처럼 생겼지만 리턴을 따로 하지 않는다. 음, 알아서 디스가 반환이 된다. 류를 쓰면 음, 이해했나요? 네. 좀 어렵네요. 말이. 말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거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 그거거든. 그냥 펑션이니까 함수랑 똑같이 생겼잖아.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함수랑 다르게 쓰냐 이 말인데 음, 이렇게 구분. 뉴를 했을 때 네. 생성자 함수처럼 되는데 이제 그 생성자 함수처럼 이제 뭐냐 작동을 하는데 이때 뭔가 리턴이 돼서 여기 들어갔을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는을 썼으니까. 네. 근데 리턴이 안 적혀 있는 거지. 아, 그래서 디스가 미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렇지. 음, 그래서 이제 디스에 바인딩된 새로운 객체가 반환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디스를 보내는 거지. 우리 눈에는 리턴이 보이지 않지만 네. 알아서 디스를 보냈다.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리턴 디스를 해도 된다. 할 수는 있다. 근데 음, 굳이 하진 않는다. 이해했습니다. 음, 그 뭐지? 크롬 콘솔에서 그냥 new person 하고 이제 엔터를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반환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음. 그래서 리턴에서 다른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반환을 하면 그때부터 생성자 함수가 아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반환문을 따로 안 적어 놓는다.
그게 생성자 함수이기 때문이다. 그 너. 네,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네. 뭐 그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이미지로 만들어 놓긴 했네요. 음, 현 프로토타입 보자. 생성자 함수고 이 펄슨의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생겼고 네, 이거의 컨스트럭처는 펄슨을 가리키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빈 객체를 생성하고 디스를 바인딩합니다. 만들어서 음, 풀하고 돼 있긴 한데 여기서 미죠 미. 네, 그래서 이건 풀로 바꿀까? 헷갈리니까. 푸, 푸 하고 이제 동적으로 프로퍼티 생성한다는 말이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디스를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라기보다는 요거네 요거. 디스의 네임. 왜냐면 name이라는 변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this.name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퍼티를 생성을 한 거지. 음, 그, new 쓸 때요. 그니까, 그렇지. 이게 new 다 이제 연산을 할 때, 이게 전부 다 이제 new 연산자를 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1, 2, 3이. 이해했습니다. 네. 이제 변형하고 이런 식으로 this 좀 하고 뭐 this. 메소드 이름 적어가지고 함수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생성하고 음, 그렇게 생성된 이 객체 자체를 반환을 합니다. 음, 이거 이제 프로토타입은 여기를 본다고 되어 있네요. 네, 솔직히 이게 좀 순서가 뒤죽박죽하다 해야 되나 좀 뜰거없는 형식으로 나와 있어서 음, 이것이 헷갈립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갑자기 또 객체 리터럴 방식이랑 생성자 함수 방식의 차이를 갑자기 말하고 있어요. 음, 실컷 디스 얘기하는 거. 일단 보긴 봅시다. 네, 객체 리터럴 방식, 그러니까 객체인데 이름이 없는 객체를 그냥 이런 식으로 넣는 거. 네, 리터럴로 만드는, 이게 리터럴 방식, 생성자 함수 방식은 아까 했던 네, 이거의 차이를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방식의 차이는 프로토타입 객체, 인터널 슬롯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생성된 프로토타입 객체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 음, 음, 근데 생성자 함수의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은 펄슨 당연히 이기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음, 그래서 생성자 함수가 이유를 안 붙이고 호출할 경우에는 네,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저 위에서 했었죠. 네, 잠깐 보여주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함수랑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u를 붙이는 건데 음, 이때 티스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함수로 쓰였을 때 티스는 윈도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티스의 프로퍼티로 네임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음흠. 아, 오케이. 완벽, 완벽.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아, 예, 방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걸 위한 이거였구나. 음, 그래서 그냥 일반 함수처럼 쓰이면 이 this는 번역에 그게 되니까 네. 윈도우 네임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 수 있다. 음, 아, 전인혁 선생 맞네요, 맞네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뉴 없이 호출하거나 일본어에서 호출해서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음, 이제 그 이유가 일반 함수랑 생성 함수의 호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호출을 했을 때 디스 바인딩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음, 그렇네요. 네. 그냥 생성자 함수의 디스는 자기 자신이고 일반 함수의 디스는 저녁이다. 전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변환하면 디스도 변환하지 않으므로 언디파이트로 변환하게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변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는 undefined가 되겠죠. 네, 뉴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요.
이게 이 함수가 생성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음, 해서 우리가 이름의 차이를 뒀죠. 네. 그래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펄슨은 펄슨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음, 이걸 위해서 사용하는 패턴이 있대요. 스코프 세이프, 스코프 세이프 컨스트럭터가 네네. 있는데 이 패턴은 대부분의 라이브러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전 잘 모르겠지만. 네, 참고로 이제 대부분의 빌트인 생성자 네. 이거 얘네 네네. 얘네는 U 연산자와 함께 호출되었는지 확인 후에 적절한 값을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U 연산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지. 다른 게 호출이 된다는 거야. 이게 그니까 new 옵션을 못 쓰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일반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저게 원래 빌트인 객체가 생성자 그러니까 키워드인 new랑 같이 쓰이는 게 아니면 에러가 나잖아요. 그쵸. 그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new랑 반드시 쓰여야 된다.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U 연산자가 없으면 또 그거에 대한 값을 반환을 하네요. 어, 오브젝트. 어? 나 이거 왜 아래 코드 안 적어놨냐? 아, 이렇게 반환하구나. 함수에 대한 함수. 이거다. 아, 내가 이거를 안 적어놨고. 본인을 반환을 하네요. 그럼 이거는. 자, 이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잖아요. 네. U를 적는 안 적고하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U가 적혔는지 안 적혔는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여기서 콜리. 아규먼트 콜리가 아씨 이거를 와 씨, 이렇게 돼 있네. 아 너무 구린데 이러면. 엔터 한번 2부터.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걸 한다. 콜리. 어쨌든 보면 네네. 이 디스에 호출된 이게 함수 이거 네네. 이 콜리는 호출된 함수의 이름 이거 얘를 나타낸대요. 네. 지금 이름을 나타낸다고 했지 이거 객체 자체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음, 이름. 보면 왜냐면 디스를 했을 때 이제 이 디스가 A는 아닐 거 아니야. 그냥 문제 A는 아닐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상속 표시죠. 네. 예, 상속이 돼 있냐 물었을 때 안 돼 있다가 참입니다. 음, 안 되어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얘는 생성자 함수 주제에 U가 안 붙어 있대요. 라고 음, 하면 리턴에서 지가 U를 붙여서 보냅니다. 음, 아니면 그냥 알아서 그냥 밸류 할당하고 보내고. 음. 이게 좀 ARC. 신기했는데 이게 아니잖아. 리턴이 적혀 있잖아. 네. 근데 리턴이 안 돼. 리턴이 안 된다기보다 그래도 여기가 실행이 되더라. 왜 그럴까요? 보면 콘솔 로그 한 다음에 네네. 실 실행해서 오션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실행, 실행이 두 실행. 번이 됩니다. 맞네요. U에 의해서 한 번은 씹혀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가 실행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실행됐어요. 네, 맞죠. 그래서 A가 만들어졌고. 예, 그래서 사실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함수가 이딴식인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쓰면 리턴이 안 되고 되는 건지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나 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건가 봐요. 음,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게, 아니, 그럼 리턴이 되면 여기 어떻게 디스 밸류를 넣었지 했는데 되더라고. 음. 여보세요? 좀 어렵네요. 응? 맞지. 이런 때는 의문을 가지지 말고, 그렇구나. 그렇게 쓸 수 있구나. 음, 하면서 넘어갑시다. 근데 이게 뭔가 다음 파트를 형님이 좀 들어보시면 의문을 더 가지게 될 것 같긴 해요. 이 파트에 대해서. 다음 파트, 네가 하는 거? 네네. 실행 컨텍스트가 이제 약간 호이스팅도 관련이 많이 있고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머리 아픈 거겠지. 그런 거랑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일단 저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머리 아픈 거 하겠네. 수업 끝나고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 방금 실행이 두 번 되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을. 어쨌든, 네네. 일단 넘어가 봅시다. 네. 이런 패턴으로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제 뉴를 안 적어도 뉴처럼 쓸 수 있게 음, 빌트인 생성자 한다고 하네요. 네. 사실 이거는 지금 뭐냐, 생성자 호추, 함수 호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보다 그 안에 구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생성자 함수는 그냥 디스가 이 객체 자체다. 자바처럼 실행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apply 애플리케이션. call bind 호출. 이제 디스에 바인딩 될 객체는 아까 계속 말했듯이 함수 호출을 바탕에다가 결정이 된다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이제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GS에 알아서 바인딩이 됐는데, 이거 이외로 명시적으로 하는 방식이 이거의 세 개입니다. 음, 그 중에 일단 두 개, 어플라이랑 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사용법이에요, 이거는. 그, 뭔가 함수를 쓰고, 네. 호출할 함수를 쓰고, 네. 그거점, 왜냐면 얘는 펑션이니까, 네. 프로토타입. 펑션점 어플라이 하고, 여기가 이제 이, 이 뭐냐, 펑션의 디스. 이 안에 있는 디스의 바인딩될 음, 객체를 네.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넣고,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배열인데, 그냥 이 펑션에 들어갈 매개 변수 있잖아요. 네네. 그냥 정상적으로 썸이면 뭐 숫자 두 개가 되고, 네. 네, 그런 거를 레이어에서 넣을 음, 배열이고, 이제 이걸 보면 이 어플라이 메소드로 호출하는 주체는 이제 함수죠, 당연히. 네. 함수고, 이 메소드는 디스를 특정 객체에 이제 바인드 할 뿐이지, 보통 기능은 이 함수로 호출이에요. 이 함수로 호출. 음, 그러니까 기본 기능은 그냥 이거라는 거지, 이거. 네. 이건데 이제 다른 기능도 조금 바인딩 한다는 걸 추가를 시킬 뿐이에요. 음, 그래서 f라는 이제 빈 객체가 있습니다. 네. f라는 빈 객체가 있고 person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음, 뭔가 행성자 함수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근데 이거 함수 자체가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변수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점 apply 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돼요. 음, this name은 name이다라고 실행이 돼. 네. 보니까 외계 변수 네임이 여기 적어놨고, 여기 이제 이 디스 네임에 네임을 넣는데, 이 디스가 뭐냐? 그러면 이 디스가 뭔데? 뭐, 윈도우 전역이냐? 음, 하고 보니까 이 첫 번째 들어가는 객체가 음, 이 디스가 된다. 네. 콘솔 로고 이 빈객체를 찍어보면, 이 빈객체가, 프로퍼티를 가지게 되네요. 음, 이해했습니다. 네, 앞에랑 좀 사용법도 살짝 다른 것 같죠? 네네. 그래서 어플라이 메소드는 이제 하면서 하고 이때 펄스 함수의 디스는 이제 부객체가 된다. 메소드에 이 메소드를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할 때는 아규먼트 객체가 아규먼트 객체와 같은 유사 배열 객체에 네.
배열 메소드. 배열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하고 보니까 네. 아규먼트 객체는 이제 배열이 아니잖아요. 전에 네. 유사 말했듯이. 그래서 배열이죠. 이제 슬라이스 같은 메소드, 배열 안에 있는 메소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쓰게 만들고 아규먼트 객체 같은 애들도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어플라이 메소드예요. 갑자기 디스 얘기하다가 뭔 개소리냐 하면 볼 수 있거든. 네. 그냥 그- 그 어, 앞에서 나온 메소드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디스랑 무슨 연관이냐 싶다, 이가. 네.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상관이 없진 않아요. 보니까 이 뭐 펑션을 만들고 네. 이 변수 안에다가 뭔가를 넣는데 딱 보아하니 어레이라는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 안에. 객체의 프로토타입 안에 있는 이제 배열 메소드 슬라이스를 사용할 건데 네. 여기에 뭐 어플라이 해서 아규먼트 했네. 딱 네네. 보아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린 사람이니까 컴퓨터가 아니고 딱 봤을 때 그냥 이 유사배열 객체 안에 있는 애를 슬라이스해서 이 변수에 문자를 넣고 싶다라는 뜻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슬라이스 메소드를 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디스랑 한번 연관해서 얘기를 해볼게. 네. 아까 어플라이에서 이거를 했을 때, 첫 번째 매개 변수요. 인수. 어, 알규먼트가 지금 인수로 들어갔고 매개 변수는 디스. 그러니까 어플라이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디스인 거죠. 그쵸? 네. 그럼 이 아규먼트 객체 자체가 디스가 되겠지. 네. 그럼 이 디스를 누가 쓰는데? 얘가 씁니다, 얘가. 맞죠. 네네. 그러면 이 슬라이스 안에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네. 슬라이스 메소드 안에 디스를, 디스를 뭔가 분해를 해서 네.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한다라는 함수가 슬라이스 함수일 거예요. 네네. 작동 방식. 그래서 이 apply 해서 이 아규먼트 유사 배열 객체를 넣어가지고 네. 슬라이스에 넣으니까 슬라이스는 사실 뭐 디스는 있는데 뭔가 디스를 잘라서 하는데 이 디스가 뭔지 모르다가 이 아규먼트가 디스가 돼가지고 잘라서 넣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디스를 사용을 한다. 음, 네. 이해했습니다. 네. 뭔가 이때까지 디스는 뭔가 객체를 가리키고 그거에 대한 변수를 만들고 메소드를 만들고 그거를 디스.머시기에서 사용하는 것로만 보였는데 네. 이거는 또 디스를 사용해서 뭔가 변화를 준 다음에 리턴을 하는 그런 음, 방식으로 많이 쓰나 봐요. 실제로 네. 이런 게 빌트인에서 쓰이는 거 보니까 음, 예, 고수들은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음흠, 아 정말 머리 터집니다. 어쨌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인수를 이렇게 1, 2, 3 넣으면 여기 배열처럼 들어가서 사용이 된다. 끝. 음, 호전에서 디스는 바인딩한다는 뜻이다. 음, 이해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결론은 프로토타입 공부를 좀 빡세게 해야 될 이유가 좀 생긴 것 같네요. 여기요.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의문대의 객체 자신의 메소드인 것처럼 와 같은 형태로 호출하는 거다. 네, 이게 만약에 배열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했겠지. 맞죠. 저거의 기능을 하고 싶은데 저렇게 못 쓰니까 어레이 안에 음, 있는 슬라이스라는 메소드를 음. 이제 이 빌려다가 안에 쓴다고. 이게 됐으면 이거 안에 아마 뭐 슬라이스라는 함수가 있고 그 안에 디스 해가지고 뭔가 했겠지. 네네.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됐다. 이 그림은 네, 참고하고 네. 이제 어플라이 나왔으면 콜인데 콜은 어플라이랑 똑같아. 근데 뒤에 매개 변수가 배열이 아니라 그냥 차례대로 넣는 것뿐이에요. 네네. 첫 번째만 객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매개 변수 알맞게 그 차이입니다. 음,
오케이? 하나의 인자동. 네, 이해했어요. 그냥 이 배열을 그냥 그대로 넣는다 생각하면 돼요. 배열 음, 없이. 어플라이는 배열을 쓰고 콜은 안 쓰고. 음. 콜은 그냥 그대로 배열같이 그냥 순서대로 넣기만 해라. 음흠. 네, 그 차이가 있네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메소드는 콜백 함수의 디스를 위해서도 사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네, 펄슨이라는 걸 만들고, 이 펄슨 객체의 프로토타입의 프로퍼티를, 펄슨 객체의 프로퍼티 함수를 만드네요. 메소드를. 네. 이 함수가 뭔지 보니까, 뭐, 콜백 함수를 넣어서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 음, 이 콜백 함수가 함수면 네. 실행하도록. 실행이 되는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서 펄슨에 넣고, 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함수를 한번 만들었네. 음, 이건 그냥 함수지. 이게 콜백 함수지. 나중에 들어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를 한 다음에 p.do something 이렇게 하면 펄슨 프로토타입 객체 안에 메소드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고 얘 콜백 함수를 넣습니다. 음, 그죠? 네, 그러고 이제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이 콜백 함수를 보니까 콘솔 로그하고 디스를 찍어요. 네. 이 디스를 찍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네. 음, 그러면 이게 무슨 말? 이 디스가 뭐를 가리킨다는 말일까요? 디스요. 잠시만요. 콜백. 저기서 호출했으니. 음, 1번. 응? 그니까, 내부? 디스가? 아니지. 잠시만요. 아니, 나 그냥 간단히 생각해. 그냥 디스가 뭘 가리킨, 2번에 있는 이 디스. 2번에 있는 디스요. 어. 지금 여기 실행이 딱 됐을 때, 네. 2번에 있는 실행이 디스. 됐을 때 포 안에 있는 이제 이 콘솔 로고에서 디스 네임, 네. 여기에 이 디스가 뭘 가리킵니까? 이 코드 안에서. 윈도우. 전역 객체. 그쵸? 네. 그냥 콜백 함수니까. 어, 전액 객체죠. 전역 객체.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네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리. 음, 왜냐면 이 인스턴스를 했을 때 네임을 리로 만들었잖아. 네. 그 다음에 콜백 함수를 해가지고 콘솔 로그라는 콜백 함수를 써가지고 디스네임을 보니까 없어. 음, 왜냐면 그냥 콜백 함수를 썼기 때문이겠죠. 네. 아, 보자. 맞다. 그러니까 네? 아까 콜백 함수 또한 디스는 전역 객체로 바인딩 한다고 됐었으니, 그렇죠. 네, 맞네요. 어쨌든 이 시점에서 디스는 덱스 펄슨이다. 음, 왜냐면 여기는 그냥 함수잖아. 네. 그냥 함수? 객체 안에 있는 함수. 네네. 객체 안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디스는 는 펄슨이겠지? 메소드의 person. 이게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렇지.
풀어서 말하면 펄슨 프로토타입 객체 안에 있는 do something이라는 네. 메소드거든. 네네. 펑션 아, 맞네요, 맞네요. 이거를 여기에 디스야. 이 위에 음, 있는 디스 여기까지는 거기에 디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시점에서는 디스는 펄슨이지. 음,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콜백 함수가 들어왔어. 말을 콜백 함수라고 했는데 그냥 함수가 들어왔어요. 매개 변수로. 네.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이 됩니다. 음, 그래서 콜백. 사실 그냥 여기서 선언해 놓았으니까 그냥 이거 디스는 그냥 전역 객체의 디스예요. 음, 호출을 여기서 했다고 해도 네. 내부 함수가 되는 거잖아, 이거는. 네네. 그래서 저녁.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일단. 네. 아, 이게 그냥 콜백 함수긴 한데 얘가 내부 함수가 되는 거니까 네네. 되나 보다. 음, 라고 어쨌든 생각을 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번 시점에서는 뒤에는 객체입니다. 콜백 저녁이고. 함수에서는 대처한 내부 함수의 디스와 콜백 내부 함수는 상이하기 때문에 문맥상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게. 음, 맞죠? 네. 언디파인드가 나온 이유가. 네네. 비교한 거랑 다르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돼. 이거를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음, 이 콜백 함수의 디스는 펄슨이에요. 네. 라고 바꿔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어플라이는 콜. 아하.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음, 이거로 이해서 이 콜백 함수, 여기서 말하는 푸라고 말할게. 네. 푸 함수의 디스는 결역이 아니라 그, 거기, 그, 거기가 되는 거죠. 펄슨. 펄슨. 여기 시점에서의 디스를 넣었으니까. 음, 정말 신기하다. 네. 하면서 감탄했다, 나는. 그냥 원리는 똑같네요. 아까 변수에 넣어가지고 디스 내려주는 거 있잖아요. 아, 좀 그런 느낌이지. 네, 그거랑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음, 그 매개 변수, 이 콜의 매개 콜이나, 변수로 넘겨주는 거니까. 바인딩을 해줬다. 네. 이해했습니다. 예. 원래 세 가지였는데, 이제 바인드는 ES5에 추가됐다고 나와 있네요. 음, 이건 뭐가 다른가 보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사실. 근데 이제 바인드 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디스가 이제 바인딩된 새로운 함수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나온 어플라이나 콜은 메소드 자체거든? 네네. 메소드 자체라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음, 근데 바인드는 새로운 함수를 리턴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리턴 값이 다 함수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따로 시켜줘야 돼, 우리가. 음, 그래서 가로를 한번 더 넣어야 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인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네. 실행만 여기는 하면,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 매개 변수를 저기 넣어주는구나. 그쵸. 음, 함수니까. 오케이. 음. 난 근데 이 형식 너무 신기하다. 가로 두 개가 붙을 수 있네? 그러게요. 이런 정말 나중에 추가된 거 치고는 무식한?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오히려 헷갈릴 것 같은 맞죠. 형식이긴 합니다. 음. 어쨌든 여기까지. 아, 그래서 사실 여기가 함수를 호출 형식에 대한 다른 디스 바인딩이라서 네. 엄청 장엄하잖아.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할 때 더 헷갈린단 말이야. 음. 솔직히 헷갈려. 그래서 그냥 이제 좀 더 우리의 식으로, 너의 식으로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음. 그냥 내부 함수에서는 무조건 전역으로 쓰이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규칙. 내부 함수로 쓰이면 무조건 전역으로 된다. 네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객체 안에서 첫 번째 함수, 그러니까 외부 함수라고 하지. 네. 첫 번째 메소드로 쓰이는 걔는 디스는 그 객체 자체다. 근데 그 안에서 또 내부 함수로 들어가면 내부 함수이기 때문에 전역이다. 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 알겠습니다. 딱 요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오류가 있잖아. 네. 디스 사용에 대한 오류. 음. 거기서 생기는 그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애들이 있다. 음흠. 그리고 생성자 함수의 디스는 다른 개념이다. 음. 함수 자체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이 사실 전부 다 디스랑 관련됐다기 애매해서 쓸데없는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딱 그겁니다. 내부 함수는 무조건 전역, 내부 함수의 디스는 전역. 네. 객체 안에 첫 번째 함수는 객체가 디스. 음. 생성자 함수도 만든 함수가 디스. 그래서 거기서 내부 함수에서 나오는 이제 논리적 오류로 인한 디스를 바꾸고 싶으면 우리가 뭐 어플라이나 이런 명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음흠. 이렇게 말을 했으면 1시간 반 동안 했던 게 끝입니다. 아하. unbelievable.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딴 식으로 말을 해? 더 일단 헷갈리게? 녹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예.